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이가랑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이미지 마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뭐죠? 저희 오늘 틱톡 광고 분석과 추천 업종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틱톡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 사실 없잖아요. 요새는 그쵸. 또 많이 유명해져서. 그래서 쇼폼 플랫폼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매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려 전 세계적으로 월간 8억 명이나 실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월간 8억 명은 처음 그쵸. 알았네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는 7억 명이었는데 8억 명으로 그새 늘었네요. 그래서 그쵸.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는 이 정도의 규모의 이용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틱톡은 되게 금방 얻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틱톡 광고를 할 때 또 좋은 점이 광고가 아니라 이제 콘텐츠로 인식돼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를 넘기면서 그냥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다른 매체에 비해서 좀 약간 좀 경쟁이 덜 치열하다? 그런 식으로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주요 소비자층의 연령대가 젊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젊은 층에게 손쉽게 소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쇼폼 플랫폼 중에 또 1등인데도 아직 광고 업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치열하지가 않아서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뭐 맞아요, 페이스북 맞아요. 메타 광고에 비해서는 치열하지 않은 편이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또 틱톡 광고에 대해서 오늘 이제 틱톡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얘기를 해볼 텐데 네. 혹시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네네.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 아직 질문이 없으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그냥 이론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준비한 내용 하고 있을게요. 언제든지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틱톡 광고의 장점부터 저희 혜지 마케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틱톡 광고의 장점은 아까 이제 가람 대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었는데 영상 콘텐츠가 주력이에요. 쇼폼 플랫폼 자체가 사실 뭐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뭐 여타 매체들과는 다르게 영상 콘텐츠만 올라오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단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뭐 8억 명 이용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용자 수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틱톡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다양한 필터와 효과 가끔 릴스에 올라오는 것 중에 좀 특이한 필터 같은 거 보면 맞아요. 다 틱톡 필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필터와 효과 그리고 유저들의 참여도가 높다. 댓글이나 좋아요에 대한 그런 피드백들이 높은 편이고 빠른 확산과 자발적 참여 특히 챌린지나 밈들이 되게 여러 가지 활용할 그죠, 수 그죠. 있죠. 그래서 여러 뭐 가지 활용할 수 있죠. 옛날에 지코 아무 노래 챌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틱톡 이용해서 광고한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그 일종의 광고를 만든 건데 요새는 그게 되게 대중적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되게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대중적이 됐고 그런 뭐 당근이세요 이거 챌린지 그죠, 아세요? 그죠. 네, 그 밈이 활용해서 당근도 광고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효과가 좋았죠. 이런 식으로 조금 대중들의 참여를 자발적인 확산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광고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고 또 광고 같지 않은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춘기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릴스에서 유행하는 게 다 틱톡에서 먼저 유행을 해요. 특히 밈 같은 것들 MZ 세대들의 놀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틱톡이.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트렌드에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틱톡 한다고 하면 사실 인식이 좋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저희 나라에서는 특히 틱톡 한다면 엥?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홍 박사님을 아세요? 뭐 이런 밈들 맞아요. 있잖아요. 사실 다 틱톡에서 좀 유행을 많이 한 편입니다.
틱톡은 왠지 K-팝 챌린지 말고 이커머스 쪽에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업종에 다른 틱톡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맞아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또 이커머스 업종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틱톡이 진짜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좀 챌린지 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도 하고 또 틱톡을 하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협찬을 한다거나 뭐 그 바이럴을 맡기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MWK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커머스 쪽에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틱톡 이제 뒤쪽에 사실 원래 설명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틱톡 광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런 인식들 때문에 네. 뭔가 K-팝 챌린지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쪽 광고는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광고가 많이 없는 편이고 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히 이커머스 업종 중에서도 뭐 뷰티 업종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런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유튜브 쪽에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효과를 좋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연령층도 저희가 MZ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 틱톡 이용 연령층을 확인해 보면 이제 30대, 40대, 50대 오. 중년층도 굉장히 많은 이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업종뿐만 아니라 좀 광고하기에 되게 최적화되고 오히려 광고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어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틱톡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네. 틱톡에서 많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종에 따른 틱톡 접근 방법이라고 하기엔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이커머스 쪽에서도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유튜브에서 광고 효과 보셨던 분들은 거의 다 보실 수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사실 틱톡은 이제 아직 이제 광고 시장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낮습니다. 네, 광고 비용이 낮은 편이고요. 타겟층이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타겟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섭외나 이런 것들도 마케터님께 문의드리면 진행 가능한. 당연하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게 저희가 하는 네, 일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밥 먹고 그 일만 하잖아요. 네. 밥도 못 먹고 할 때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네.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맞게 또 틱톡도 유튜브처럼 주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식품 맞아요.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진짜 뭐 뷰티 쪽 아니면 뭐 일상 브이로그 쪽이 될 수도 있고 업종에 나뉘어져서 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업종에 맞게 또 상담해드리고 다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장점들이고 사실 장점들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맞아, 모든 장단점이 플랫폼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근데 틱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자극적인 영상이 그죠.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광고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자극적이 돼서 약간 좀 맞아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쵸. 소비자들의 그 니즈에 맞는 가장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점? 그럼 단점들? 단점? 단점들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이게 어쨌든 플랫폼의 특성상 맞아요. 이제 방금 가람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좀 자극적인 소재들의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플랫폼 자체에. 그래서 뭔가 그 흐름을 너무 안 타기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또 너무 타도 맞아요. 약간 콘텐츠가 자극적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인 것 사실 같고 브랜드 이미지나 뭐 제품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 이미지에 맞는 소구법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뭐 단점 소개해 주시겠어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그죠. 플랫폼 특성상 네. 좀 드러날 네, 수가 있다 그쵸. 보니까 조금, 거부감을 개인정보에 느끼시는 대한 분들도. 살짝 좀 유의도 있고 그리고 틱톡 광고도 사실 나중에 녹화본도 올라오나요? 네네네 네네. 올라갑니다. 편집본도 네.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편집본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광고 태그가 사실 붙어요. 저희가 인스타 릴스에서도 네. 광고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광고 자체가
좀 광고 태그가 붙는다는 거. 근데 사실 이건 단점이라기엔 요즘 모든 광고들에 광고 태그가 붙긴 맞아요. 해서 네. 그래서 근데, 그냥 광고 태그가 붙는다는 거 정도만 이게 알고 아마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맞아요, 맞아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도 맨 밑에 뭐 제품을 제공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게 안 적혀 있으면 사실 불법으로 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안 하면 소비자들 기만한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그쵸. 식으로 갈 수가 있어서 좀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장단점들이고 사실 틱톡 광고하면 뭐가 있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광고 타입이 있는지 먼저 좀 소개해드릴게요. 크게 6가지 정도 있는데 6가지. 첫 번째 인피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인피드 광고는 그 저희가 틱톡이 보면 릴스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내리는데 계속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릴 때 자연스럽게 콘텐츠들 사이에 끼워져서 나타나는 영상 광고를 저희가 인피드 광고라고 하는데 최대 60초까지 영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추천드리는 초수는 15초에서 16초 정도. 내가 조금 광고 효율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영상 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스파크라고 해서 저희가 틱톡에서 기존에 소비되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좀 인기가 있을 만한 좀 콘텐츠들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주가 좀 활용해서 하는 그런 광고들을 스파크 광고라고 하고 또 이제 어떤 종류가 또 있었죠? 또 탑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앱을 이렇게 딱 실행하자마자 전체 화면에 네네. 이렇게 광고가 뜨는 게 탑뷰 광고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약간 딱 키자마자 딱 드러나니까 뭔가 계속 보게 눈에 되는? 들어오죠. 그리고 되게 틱톡 이게 쇼폼 특성상 이게 약간 주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쵸. 딱 켜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끝까지 보게 네. 되더라고요. 그런 그쵸. 게 또 그게 또 장점인 것 장점인-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다음으로는 뭐 탑뷰랑 비슷한 것도 있죠? 브랜드 테이크오버 광고라고 맞아. 이제 탑뷰는 켤 때마다 나오는데 얘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만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인상을 줄 수 있는 너무 많이 떠도 저희가 광고를 맞아요. 바로 인식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광고가 10번씩 뜨면 바로 안 보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브랜드 테이크오버는 탑뷰랑 다르게 똑같이 팍 뜨는 그런 광고인데 하루에 한 번만 또 노출되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어쩌면 광고 피로도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장점이 그죠. 있겠죠. 그리고 브랜디드 해시태그 챌린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시태그 이렇게 샵 붙여서 하는 거 챌린지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콘텐츠를 계속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되게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비가 조금 단가가 낮게 측정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게 제 측에서 계속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광고비가 좀 올라갈 수밖에 그쵸. 없는데 하나의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만들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좀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가장 틱톡 광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브랜디드 해시태그 챌린지가 이제 틱톡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줘요. 그냥 광고를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틱톡 뭐 X 이렇게 해서 뭐 자사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챌린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시태그를 활용하면 틱톡 같은 경우 추천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알고리즘에 되게 많이 띄워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틱톡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유행하는 챌린지들을 따라하면 맞아요. 거의 무조건 추천에 뜬다. 그러면서 좀 인스타그램에 비해 해시태그가 통일성이 필요하기보다는 되게 매력적이고 자유롭게 많이 쓰여요. 틱톡 플랫폼은. 그래서 이 해시태그 챌린지를 통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걸 광고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냥 유행하는 걸 따라하는 느낌인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 라이브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니스프리 챌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좀 손춤?
같은 게 저는 있어요. 처음 보는데 한번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보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틱톡에서는 뭐 되게 저희가 인식으로는 이상한 춤들만 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하는 손 댄스가 되게 유행할 때가 많아요. 좀 귀여운 손춤들이. 그래서 이니스프리 챌린지를 그 당시에 유행하던 손 댄스처럼 좀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서 장원영이 먼저 이거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장원영 목소리예요. 그 음원이. 그래서 이제 이니스프리 챌린지 스타트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액션에서 화장을 한 얼굴이 들어가야 돼요. 아. 네, 그 되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그 브랜드에 맞게 좀 그런 특성으로 손춤을 추는 광고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유행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특히 MZ 세대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원 따라하고 해시태그 달고 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그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가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 사용자들도 광고를 자기들이 오히려 바이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맞아요. 계속해서 콘텐츠를 확산해내게 되는 그런 광고가 좀 브랜디드 해시태그 챌린지고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광고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마지막으로 브랜디드 에페이라는 방식이 하나 더 있죠. 얘는 이제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양한 필터랑 효과를 활용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킨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틱톡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단하게 필터를 씌우고 효과를 씌우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네. 자체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맞아요. 뭐 이니스프리면 이니스프리만의 필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광고에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맞아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사실 광고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광고 같지 않은 광고. 맞아. 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광고를 오히려 바이럴하고 맞아, 있는 맞아요. 그런 형태가 좀 틱톡 광고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되게 옛날에 그 바이럴 광고가 막 처음 나왔을 때의 느낌도 있네요. 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럴인지 모르고 그냥 유행이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이.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인식으로 있는 것처럼 MZ세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MZ세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희의 광고를 이제 퍼뜨려 주는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는 좀 틱톡 광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들 그리고 어떤 광고가 있는지 소개해 드렸는데 광고 세팅이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그쵸. 저희가 뭐 틱톡으로 팔로워를 늘릴 것도 아니고 저희가 틱톡으로 뭐 틱톡 스타가 될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광고다 보니까 광고 세팅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좀 천천히 한번 맞아요. 알아보면 좋을 것 세지 같습니다. 대리님이 얼마 전에 또 틱톡 광고 하셨잖아요. 아, 그죠.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대리님도. 아니, 다 하신 적 네. 있으시면서 이렇게 이거 미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좋아서 그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질문 없으시면 또 저희가 계속 준비했던 내용들 설명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질문 사항 네네네.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세팅하는 순서들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네네. 광고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브랜드가 드러나면 또 좀 그러니까. 아, 그죠. 네, 말로 이제 구두로 광고 세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그 다른 광고는 캠페인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셔야겠죠. 아, 맞아요. 맞아요. 비즈니스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다른 광고는 이제 캠페인을 만들고 하실 텐데 이제 모드 설정이라고 해서 맞나요? 캠페인 유형 만들고 그죠. 모드 설정. 처음에 모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틱톡 광고도 그렇고 여타 모든 광고들이 사실 그런 편이지만 그 간편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틱톡에선 간편 모드라고 적혀 있는데 좀 자동이라고 하죠. 자동으로 설정되는. 그러니까 광고가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좀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그 모드들이 있는데 그걸 간편 모드라고 틱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직접 지정하는 거랑 또 네, 거기 그죠. 틱톡이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거랑. 근데 사실 틱톡은 아직 최적화나 좀 머신러닝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가지고 광고 세팅이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사용자 지정 모드를 웬만하면 모든 맞아요.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 모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머신러닝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번거로우니까 네. 대행사가 있는 거고 저희 그쵸, 같은 그쵸. 대행사가 귀찮으시면 귀찮은 네. 일을 다 연락 대신해드리는 주시면 대신해드립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광고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광고 목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쵸. 그냥 소비자들에게 도달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다 관심 유도 그런 행동을 유도시킨다거나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커머스 업종 경우에는 이제 전환을 유도시키는 경우가 많죠. 아까 이커머스 업종도 문의 네. 주셨었는데 이 틱톡 광고가 저희가 장점이 있다 한 이유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약간 메타 광고에서는 좀 이게 사실 캠페인 설정 같은 느낌인 네. 거죠. 이 목표 설정이. 그래서 뭐 도달, 관심 유도 전환 이렇게 있는데 관심 유도의 종류에는 또 세 개가 맞아요. 세 개로 나뉩니다. 뭐 트래픽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나의 광고 동영상 조회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안에서 상호작용을 늘린다든지인데 이게 커뮤니티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틱톡 광고 아까 인피드 광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리다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 영상 광고 그 광고가 광고에서 끝나지 않고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커뮤니티 상호작용을 늘린다든지 해서 좀 이런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사실 뭐 아까 커머스 업종에서 전환 가장 관심 가질 거라고 하셨는데 커머스도 좀 나뉘지 않나요? 목표 맞아요. 설정이? 전환도 사실 그냥 구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플리케이션 이게 자사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거를 유도한다거나 또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서 그 직접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리드 생성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죠. 이게 그죠. 전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냥 구매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뭐 다른 행동을 유도한다거나 뭐 참여도를 높인다거나 그런 거를 또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틱톡도 사실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상세 타겟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귀찮을 뭐 뿐이죠. 맞아요. 이렇게 노출됐으면 좋겠다. 이 광고 형태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로 저희가 다뤄보고 있습니다. 7분 보고 계신데 네. 아침에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많이들 봐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얼굴 나오기 전부터 3분, 4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되게 놀랐어요. 관심 많은 주제구나라고 생각하고 틱톡이 있긴 진짜 했어요. 핫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핫한데 사실 인터넷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정보가 많이 없을 맞아요. 거예요. 실제로 아직.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적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경쟁도가 낮기도 하죠. 네이버 뭐 파워링크는 사실 조금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경우에는 진짜 막 하나 2만 원, 맞아요. 3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키워드에 2만 원, 3만 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틱톡은 아직까지 그 정도 경쟁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지만 사실 긴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틱톡은 그냥 직접 찍어서 한 15초 정도 찍어서 편집도 틱톡 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 없이 그러니까 직접 영상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전에 다른 많은 매체를 이용하셨던 광고주분들이라면 좀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고 싶다 싶으시면 틱톡 광고 해보시는 것도 저는 맞아요.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지금 가람 마케터님이 너무 딱 잘 설명해 주셨는데 틱톡 광고의 장점이 거기서 그냥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영상 플랫폼이고 이제 거기서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광고를 직접 광고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 광고에 좀 이렇게 광고가 활성화돼 있다 아니다를 아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광고주가 스스로 할 수 있냐의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행사나 이런 곳에 맡겼을 때 더 좋은 효율을 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뭐 맞아요. 세팅법, 뭐 하는 법, 효율 내는 법. 저희 마케팅 학교만 보셔도 네, 맞아요. 솔직히 다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사실 광고주님이 시간과 좀 맞아요. 그런 리소스들만 충분하시다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틱톡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부분에서 직접 하는 광고주도 많지 않을 뿐더러 지금이 딱 적기다라는 좀 그런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또 상세 설정들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상세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캠페인 유형을 설정하게 됩니다. 캠페인 유형들을
AI 기반 노출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캠페인 유형도 이 AI 기반 노출 캠페인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 직접 하세요. 아직 AI가 잘 되어 있지 네. 않아요. 그래서 캠페인 유형 설정을 이제 목표 설정 다음에 하게 되실 텐데 거기서도 AI 노출 캠페인보다는 좀 직접 설정으로 좀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이제 유형을 설정하고 또 설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분할 테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분할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메타 광고에서 하는 맞아. A/B 테스트, 네, A/B 테스트랑 유사한 좀 소재들을 2개 정도, 뭐 3개 정도 해가지고 어떤 소재가 더 효율이 좋은지, 소재가 더 좋은 효율을 많이 노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틱톡에도 있습니다. 네, 이름은 분할 테스트예요. 이름이 좀 달라서 헷갈리실 네, 수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사실 소재도 하나만 계속 보여주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비슷하다고 해도 조금씩 이렇게 변주를 주면서 노출을 시켜주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타겟팅도 가능하다 보니까 리타겟팅도 계속 같은 거 보여주면 사실 광고다. 또 이 생각이 광고다. 딱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영상 광고라고 하면 맞아요. 딱 첫 화면부터 광고가 떠버리면 넘겨버릴 텐데 그럼 뒤에 찍은 게 아깝잖아요. 아무리 15초라고 해도 그렇죠. 이미지 광고면 차라리 몰라. 맞아요. 리소스가 조금 더 드는다 보니까 그죠. 좀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테스트 해보시는 걸 그죠. 확실히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영상 광고 자체가 사실 좀 효과 보려면 전 여러 소재들을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이면. 근데 이 부분을 광고주님이 보통 직접 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소재들을 많이 제작하는 좀 아이디어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일이 많으시다 보니 광고주분들은 그죠. 이제 각자의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대행사 이용하시는 거는 그 리소스를 리소스 줄이시는 줄이는데 데는 탁월하다. 왜냐면 저는 사실 영상 광고는 소재 여러 개 테스트할 거 아니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광고가 어떻게 대박이 날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직접 하시든 대행사에 맡기시든 소재는 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분할 테스트 기능이 있고요. 또 최적화 위치도 따로 있죠. 그죠. 저희가 네. 위치 설정도 또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픽셀을 설치해서 네네. 진짜 사용자가 어디까지 일어났는지 좀 이런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적화 위치는 뭐 이제 픽셀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페이지 저희가 진짜 뭐 설정해 놓은 페이지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설정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광고처럼 계제 위치도 설정이 가능하죠. 이제 또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네요. 근데 계제 위치가 저희가 3개로 나뉘어요. 틱톡도 있지만 이제 그 팽글? 뭐라고 읽는 거죠? 팽글? 계제 위치가 네.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3개 뜨는데 팽글이랑 글로벌 앱 번들이라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그거는 국내에서 하시는 업종이라면 체크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에서 인지도도 워낙 낮고 성과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광고비 누수를 좀 막기 위해서 그냥 틱톡 자체에만 좀 게재하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게재 위치를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오디언스 타겟팅을 또 설정해야겠죠? 게재 좀 위치 설정하고 나면 뭐랄까. 오디언스 타겟팅을 고르게 됩니다. 뭔가 좀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너무 연령층.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배제하는 게 좋기도 하고 뭐 아니면 업종에 따라 또 맞아요. 성별이 될 수도 맞아, 있고 설명이나 뭐 지역 맞아요. 또 소비 구매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또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디언스 타겟팅에서는 흔히 생각하는 기본 조건들 있잖아요. 진짜 가람 마케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 성별, 뭐 나이 이렇게 좀 설정이 가능한데 틱톡이 아무래도 MZ층도 이용도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내 상품이 굳이 진짜 10대가 타겟팅이 아니라고 하면 근데 이거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인 걸 생각을 하셔서 20세까지 없애버리면 20대 초반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뭐 13세에서 18세는 아예 나의 광고를 보지 않도록 한다. 라고 설정하면 이 부분도 위에처럼 조금 광고비 누수를 막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그 뒤에 특이하게 소비력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소비력. 저희가 틱톡 광고에서는 소비력을
인기 높은 사용자에게만 노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틱톡 광고를 보다 많이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광고, 좀 그런 선택지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걸 추천드려요. 왜죠? 네, 높은 소비력을 상세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보면 모수가 너무 많이 줄어요. 네, 틱톡 광고 자체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돈을 보니까. 많이 쓰시는 네. 분이 적다. 네, 광고 자체도 너무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아직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수가 너무 줄어서 오히려 클릭당 비용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나이에서는 연령층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소비력 체크를 하실 때는 굳이 높은 소비력을 내가 볼륨이 크거나 진짜 맞아요. 뭐 재정적 여유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상세 설정할 때 좀 굳이 맞아요. 네, 높은 원래 소비력만 또 체크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뭐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뭐 런칭한 지 좀 오래된 브랜드, 뭐 아까 말씀 주신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광고에 다른 광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틱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좀 더 그들의 이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굳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수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 항상 내 광고를 맞아요. 뭐 몇 명이 어떻게 들어왔고 몇 명이 어디서 그냥 이탈을 했고 맞아요. 몇 명이 구매를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다 모수로 모아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소재가 좋다 아니면 소재가 나쁘다 아니면 이건 활용도가 되고 있다 아니다를 분석하는 게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인데 그 부분에서 그 모수를 수집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틱톡에서는 아직 높은 소비력을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그 광고를 소비하는 연령층에서는 어느 정도 상세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광고들처럼 리타겟팅이나 관심사 타겟팅도 가능하잖아요. 아, 그죠. 이 광고를 본 사람이라거나 그 링크로 한 번이라도 들어간 맞아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저희 업종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번 보면은 이게 질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렇게 눈에 띄면 이게 뭐길래 자꾸 뜨는 거지? 맞아요.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관심 경우도 있던 있어요. 분야라면. 맞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구매를 하게 되는 약간 좀 충동 구매긴 하지만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틱톡 광고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리타겟팅도 되고 관심사 타겟팅도 맞아요. 다 됩니다. 네. 저도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틱톡도 이제 그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 그렇죠. 기반으로 다 타겟팅이 가능하죠. 그죠. 틱톡도 로그인을 안 하면 거기서 그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게 아예 안 맞아요.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틱톡도 개인 정보가 반영이 되는 좀 리타겟팅과 관심사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거 네네. 언급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입찰 마지막으로. 돈 이제 금액 설정해야죠. 네네네. 광고 노출하려면 입찰이랑 최적화 순서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거치게 됩니다. 얘네도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설정해가지고 최적화 네. 목표를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진짜 뭐 입찰가는 뭐 예산 얼마까지 우리가 오늘 뭐 3만 원만 쓰고 싶으면 3만 원만큼만 노출시켜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틱톡은 뭔가 시간대별로 되게 이용자가 많다 이런 거는 굳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잖아요. 월간 8억 명 맞아요. 너무 이용자도 많고 생각보다 보는 또 영상 조회수가 많고 틱톡 특성상 자주 들어오는 사람보다 좀 그 가끔 들어와서 오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재정적인 여유가 또 볼륨이 어느 정도 큰 매체라면 웬만하면 최대한 모든 시간을 게재해 놓는 게 광고 효율이 어느 타임에 또 어떻게 좋은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그 타임이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다는 거.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이밍이 또 많이 중요하죠. 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아무것도 그죠. 안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틱톡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인스타는 저희가 너무 자주 들어가는데 맞아요. 틱톡은 오히려 역으로 자주 안 들어가지만 한 번 들어갈 때 많이 맞아요.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 뭔가 정확한 어느 시간대가 확실히 많다 이런 건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진짜 뭐 퇴근하고 집에 아무것도 할 게 그쵸. 없을 것 같은 시간에는 당연히 이용자 수가 많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뭐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처럼 딱 정해진 이 시간대가 이 연령층이나 이 업종에는 너무 좋다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게재하는 게 광고를 최적화하기에 좋다고 또 추천드립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광고를 많이 집행하지 않는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레드오션이 아니라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훌륭한 아직 매체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입니다. 매력적이고 네. 또 지금 당장 시작하기에 딱 좋은 매체예요. 맞아요. 지금 딱 시작하셔야 돼요. 네, 지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최적화를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올리고 싶은 광고 네. 이미지나 뭐 영상 형태로 이렇게 광고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가 게재가 되는 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 영상 같은 것도 직접 만드실 수 있고 뭐 바로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매력적인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조금 영상 같은 거 제작하시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틱톡은 진짜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장점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좀 광고가 광고 같지 않고 나의 광고를 오히려 소비자들이 맞아요. 퍼뜨려준다는 거, 바이럴이 대신. 자동으로 된다는 거, 이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틱톡 광고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한 이론들은 이 정도인데 지금부터는 또 전화 주셔서 실시간 상담도 해드릴 수 네네. 있어서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그 부분에서 응대를 연락을 주셔도 해드리도록 되고 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우시면 이제 댓글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들에 주로 광고주님들이 하는 질문들을 담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틱톡이 유사 타겟이나 상세 타겟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들을 진짜 가능하죠. 광고주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앞에서 너무 잘 설명했지만 네, 가능하고 제일 궁금하신 건 역시 좀 효율이 아닐까요? 효율이죠. 틱톡 효율 잘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나쁘지 않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효율 같은 경우에는 또 업종마다 달라서 아, 정확하게 맞아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죠. 이제 좀 금액 대비 이렇게 맞아요. 투자 금액 대비 효율은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라고 생각도 하긴 하지만 효율도 잘 나오는 광고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좀 네, 효율. 근데 물론 이제 틱톡도 틱톡 자체가 맞지 않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연령층이 굳이 나뉘어서라기보다 그렇죠. 영상을 활용했을 때 굳이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들이 있고 왜냐면 틱톡은 진짜 거의 영상 그쵸. 광고기 때문에. 막 너무 전문 직종이야. 그런 경우에는 조금 틱톡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을 찍기가 힘들잖아요. 막 의사가 나와서 막 슬립백 챌린지를 재밌긴 한데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업종이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업종이 이제 이 매체에 어울리는지 그런 거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맞아요. 괜찮다 싶으시면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해요. 틱톡은 사실 지금 광고하기에 너무 좋은 매체라고 설명드렸지만 업종은 어느 정도 갈리는 맞아요. 것 같긴 해요. 업종은 틱톡 플랫폼 특성상 다가오는 인식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교육 쪽 맞아요. 교육 쪽 업종은 사실 틱톡에서 우리가 광고를 본다고 혹하지 않겠죠. 오히려 네이버나 이런 좀 노출 맞아요. 구사를 활용했을 때는 좀 신뢰성이 가고 플랫폼의 특성상 그런 게 있지만 냅다 틱톡에서 뭐 컴퓨터 활용 자격증 당장 신청하세요 한다고 그쵸. 틱톡 보다가 나 커말 따야지 라고 하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은 어느 정도 갈릴 수 있다는 점 네, 언급드릴게요. 그래도 사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효율은 너무 나쁘지 않게 좋죠. 나오죠. 의외로 또 의외로. 10대들이나 뭐 20대 초반들은 가장 뷰티? 뷰티에 관심 진짜 너무 많고 충동 구매 너무 잘하기 맞아. 때문에 금액대가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선의 이커머스 업종은 진짜 전환까지도 너무 맞아요, 바로 맞아요. 일어나기 좋은 업종인 것 생각보다 같습니다. 또 잘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은 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소재 이야기도 아까 앞서 맞아요. 나눴죠. 소재 여러 세팅도 가지, 어려워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도 광고주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질문이 없을까봐 광고주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을 뽑아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소재 세팅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녹화본이 올라가면 또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틱톡 광고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틱톡 광고할 때 유의할 점 이 부분은 사실 마케터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은 마케터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뭐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업종 그쵸. 그리고 초반에 말한 것처럼 소재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게 잘 만들면 진짜 유행이 돼서 맞아요. 나의 브랜드를 엄청나게 나의 광고비와 대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나의 그쵸.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다든지 그런 좀 소재의 위험도가 좀 높다고 생각해서 틱톡 광고에선 소재 그리고 카른 사실, 마케터님 그리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영상 광고 바이럴이 되는 영상 광고의 특성상 옛날에 만든 것도 다시 뜰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가 깡 같은 거 있었잖아요. 맞아, 그게 맞아. 되게 옛날 노래인데 요새 다시 빵 떴었잖아요. 그런 그죠.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그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유행을 따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 그게 우리 업종에 잘 녹아들도록 그렇게 조금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재를 제작하실 때 맞아요. 너무 자극적이게 만들면 또 지금은 인기가 없다가 지금은 좀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또 떴는데 그게 약간 우리의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면 방향성이 맞지 오히려 않을 브랜드 수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떨어뜨리거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맞아요. 저희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는 그런 소재를 만들고 또 제작해서 퍼뜨리고 이런 경우면은 또 효율이 또 잘 나오겠죠. 맞아요. 사실 틱톡 광고할 때 유의할 점은 진짜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앞서 얘기했던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도 크게 뭐 신경이 쓰이는 맞아요, 단점들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어느 매체나 감수해야 될 단점들이라 생각하고 진짜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외로 또 이 부분만 너무 걱정을 하다가 소재가 매력적이지 않게 맞아요. 돼서 광고 효율을 아예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소재 부분이라도 뭐 전문가 상담 맞아요.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실. 기획 같은 것도 저희 측에서는 이제 다 제작도 그죠. 사실 도와드리지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시면 또 기획관 정도도 도와드릴 수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재 부분이 어려우시면 소재 부분만 문의를 주셔도 괜찮고 맞아요. 꼭 광고 집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사실 틱톡 광고에 대한 정보 너무 안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인터넷에 이날- 쳐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따로 이제 이 왼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에 네, 전화 연락- 지금 주셔도 되고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 메일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영상 녹화본이 올라갔을 때 댓글로 남겨주셔도 네네네. 괜찮으니까 그 부분에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 5분이나 보고 계신데 맞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또 오늘 새해잖아요. 그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 새해부터 지금 이틀 연속으로 10시에 라이브 하고 있어요. 멋있죠. 지금 새해부터 일을 열심히 전문 하고 마케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시마다 이제 나타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나타납니다. 맞아요.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과 만날 거예요. 얼굴 많이 익숙해지시겠네요. 네, 얼굴이 이제 많이 익숙해질 수 있게 이번 달은 한 7번 정도 찾아뵐 그래서 뭐 여쭤보실 게 잠시만 기다려볼까요? 네, 수줍으실 수도 있어. 1분 정도 1분 정도 저희가 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니까 다들 그리고 또 오전부터 너무 질문을 맞아요, 완화나 하기 맞아요. 힘드실 수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정보를 전달드려서 궁금했는데 저희가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약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보다 되게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서 그래서 또 궁금하신 게 없을 수 있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거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없으면 저희도 이제 그쵸. 저희도 이제
만약에 궁금하신 게 없으시다고 하시면 저희도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네. 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뭐 계속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셔도 괜찮고 녹화본이 왔을 때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이매지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